곰돌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는 곰인형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눈을 두 개 붙이는 거예요. 눈을 하나, 두 개 붙이면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하나, 두 개 하면 완성.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공정을 계속 뭔가 두 개씩 붙여가지고 완성을 쭉 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을 마감하고 더 이상은 정말 작업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곰인형을 보니까 눈이 두 개 붙어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눈알이 하나만 붙은 인형이 뭐예요?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 물량이 아니죠. 미완성 물량이잖아요. 눈이 하나만 붙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완성품은 눈이 두 개 붙여 있어야 되잖아요. 이놈을 만약에 작업을 두 개씩 붙였다면 몇 개가 완성되었을 거라는 개념이 바로 완성품 한산량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몇 개가 되겠습니까? 네? 몇 개가 돼요? 10개? 10개? 10개라고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완성 물량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한 개씩 눈을 붙인 거잖아요. 10개가. 그걸 두 개씩 붙였다면 그게 완성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이제 완성품 한산량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미완성 물량 10개에서 5개가 머리 직관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중간에 어떤 개념이 있죠? 여기에 이입된 거냐면 얘가 완성도가 몇 프로죠? 눈을 하나 붙였으니까 50%밖에 안 되잖아요. 두 개 붙이면 몇 프로인데? 그럼 요걸 곱하기 뭡니까? 완성도가 몇 프로죠? 50%니까 쉽게 5개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식 아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완성품 한산량은 뭐예요? 완성품 한산량은 물량 곱하기 뭡니까? 물량 곱하기 완성도를 곱하면 아주 쉽게 뽑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완성품 한산량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걸 막 이해 안 하고 외우려니까 어려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곰돌이 이렇게 눈을 다 붙였어요. 다 붙였어요. 그럼 이거는 완성이잖아요. 완성된 물량이 10개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완성품 한산량 몇 개일까요? 10개죠.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완성도는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그죠? 완성품 한산량을 구한다. 여기서부터 맡기면 안 돼요. 개념을 잡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강의를 제가 드려본 결과 이 곰돌이를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최고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나름 예전에 댓글 다 책을 쓰면서 많은 걸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걸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우리 기초교재에서 제가 쓰는 개념인데요. 세무 1급도 보면 얘를 모르고 여기 자리에 있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원가를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 강의에서 원가를 잘 안 가르친다고요. 참 희한한 우리 그죠 관행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완성도를 설명할 때 괄호를 2개 칠 거예요. 괄호법. 괄호를 가지고 완성도를 설명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파악할 때 그죠? 어떻게 하느냐면 이 괄호를 쳐가지고 그죠? 이걸 표기를 하겠다 그죠? 근데 앞에 괄호는 약속을 해야 돼요. 앞에 괄호는 뭐냐면 재료비의 완성도, 뒤에 괄호는요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여러분하고 이 모든 문제를 풀이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완성품 한산량의 개념을 익힙니다. 자, 일단은 1단계가 물량의 흐름의 가정이 돼야 되겠죠. 몇 개가 투입해서 몇 개가 완성되는지를 알아야지 완성품 한산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홍그림 박사가 말하는 1단계입니다. 근데 저는 1단계, 2단계 합해가지고 완성품 한산량을 구한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T를 딱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이게 제공품, 완성품 한산량 제공품의 개정이죠. 그죠? 읽어볼게요. 기초는 없대요. 착수의 양이. 없대요. 양이 없어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고 광비는 공정 전반 균등 투입. 일반적 가정이고. 단계 사업 시작. 기초가 없어요. 단계 중에 몇 개가 착수되었냐면 단계
1400개가 착수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죠?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완성품과 완성되지 않는 기말 제공품의 수량을 얼마나 했을 때 1300개가 완성되고, 그럼 얘는 100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물량을 맞춰줘야 돼. 물량을 맞춰줘야 된다. 이게 1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입과 산출인데, 산출 물량에 이제 괄호를 2개 칠 거라고요. 괄호를 2개 칠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로는 재료비의 완성도, 뒤에는요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가정하고,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기말의 제공품의 완성도는 60%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량의 흐름이 아주 간명하죠. 왜 간명할까요? 기초 재고가 없으니까 뭡니까? 물량의 흐름이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단기에 착수한 놈이 모두 뭡니까? 단기의 완성과 단기 기말로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기말 재고가 없다고 하면 너무 편한 거야. 기말 재고가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기초 재고가 있으면 기초 재고가 여기 완성됐는지 기말로 갔는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초 재고가 없으면 그만큼 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명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60%래요. 그럼 우리 선택이 남았죠, 그죠? 그럼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당연히 가공비겠죠. 60%라는 개념은 재료비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공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재료비는 100%가 투입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에 착수한 물량이 단기에 완성되려면요. 단기에 착수한 물량이 단기에 완성됐잖아요. 무조건 완성도는요. 당연히 10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산수인지 볼게요. 우리는 지금 1단계 뭐를 구하려는 거죠? 완성품 하산량을 구하려는 거죠. 재료비와 가공비. 원가 요소가 다르다면 2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재료비는 공정 속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적으로 균등 투입된다고 가정했으니까 투입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2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한다면요. 얘를 2개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만 구분해서 원가를 측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수가 되겠죠. 제가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물량 곱하기 완성도잖아요. 산수를 하면 되죠. 그대로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1300개도 요거는 100개 뭐 이렇게 하면 60개 1400개가 되고 이거는 1360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지금 참고하는 요거 보는 방법 아시겠죠? 대부분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기술하지 않는 책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책으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그 습관을 저처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얘를 뭐예요? 얘를 어떻게든 여러분이 구할 수만 있다면 돼요. 그죠? 괜히 만약에 이렇게 안 구했다면 대부분 이랬는데 이렇게 안 배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예요?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어떻게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배운 분들은 보면 10번 하면 그죠? 30번은 틀려. 그러니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간출입니다. 일단 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기초 재고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거잖아요. 그죠? 기초 재고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물량 흐름이 뭔가 파악이 굉장히 뭐야? 뒤죽박죽이 되겠죠. 기초 재고가 완성이 된 건지 기말로 갔는지 몇 개가 됐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가 흐름의 가정을 물량 흐름의 가정을 해야 되냐면 기초 재고가 있을 때 어떤 물량이 어떻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공됐는지를 물량 흐름을 가정을 해서 뭡니까? 그죠?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물량 흐름의 가정 자체가 세 개가 있잖아요. 먼저 들어온 물량이 먼저 가공된다는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평균법 아시죠? 단가를 평균하는 거, 양을 평균하는 거.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근데 후입선출법의 경우는 뭐냐면 뒤에 들어온 물량이 먼저 완성된다는 가정이잖아요. 보통 공정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뭐냐면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 공정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완성되는 특징이 있겠죠. 근데 뒤에 들어온 가공이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완성된다는 가정 자체가 이 모양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 홍그린 박사의 논문에 보면 세 개를 딱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후입선출법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후입선출법을 사용 못한다면 틀린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실제 물량 흐름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아예 모형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죠? 홍그린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두 개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반대되는 과정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었는데 얘를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뭡니까? 네 개가 다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 아니,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물량이 먼저 완성된다는 과정이고 평균법은 뭐 평균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단가를 평균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문제는 양이잖아요, 양.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단가를 평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니고 평균법의 과정은 이런 과정이에요.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이 있잖아요. 그 제공품에 투입한 원가가 있잖아요. 그 원가를 정기와 단기 거를 구분해서 하기가 그죠? 힘들다고 보는 거죠. 좀 간편하게 해보자.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정기에 원가가 있지만 뭐야? 그거 말고 귀찮으니까 뭔가 단기에 다시 착수한 거, 착수한 걸로 가정해서 단기 물량과 합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기 착수한 걸로 가정했다고 하니까 모두 합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기 원가와 단기 원가를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합해가지고 배분하는 모형이 바로 평균법이고요. 좀 무식한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평균법은 되게 무식한 거죠. 어떻게 정기 원가와 단기 원가를 합해가지고 평균화해서 배분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바로 선입선출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입선출법 훨씬 더 우수한 모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렇게 내요.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만 물어볼 때, 쉽게 물어볼 때는 당연히 얘를 안 물어봐요.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5단계까지 모든 이제 원가를 배분하라고 하면 앞에 단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뒤에 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시험 패턴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5단계까지 다 물어보면 평균법을 가정해서 문제를 물어내고 그렇지 않고 뭐야 그냥 완성품 환산량이나 단위당 원가 정도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니까 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끝까지 갔을 때 뭡니까? 5단계까지 다 했을 때 선입선출법을 가지고 물어본 문제는 거진 없습니다. 대부분 다 평균법을 가지고 물어본 부분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얘를 물어보더라도 그냥 기말제공품 정도는 얼마냐 뭐 이 정도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이해를 하고 다시 왔을 때 이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평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평균적인 단위당 원가를 구할 때 얘는 기초 제공품을 대가지고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면 얘는 그냥 단기 발생 원가다. 이게 왜 단기 발생 원가냐면요. 기초 제공품은 당연히 어디로? 완성품 원가에 간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분할 필요가 없고 완성품을 바로 직행을 시켜.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에서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있으면 걔는 뭐야? 뭔가 평균해서 그죠? 뭐 이렇게 배분하는 게 없어요. 어디로 바로 보내는 거야. 바로 너는 그죠? 1등석이야. 1등석은 아니다. 하여튼 1등석을 바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얘는 완전 따로 구분해서 1등석 보내버리잖아요. 완성품 원가로 바로 보낸데도 바로 패스해버린다고. 자, 이런 모형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가지고 뭡니까? 그죠? 배분한다. 얘는 합해서 배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해 안 돼도 좋아요. 갔다가 다시 와서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있죠. 우리가 평균법하고 똑같은 문제를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분 하자는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배분하는 원가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걸 쭉 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걸 하다가 말기 애매해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